자, 이러한 비타민 B군은 3개월 이상 섭취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베르베린도 3개월 이상 섭취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3개월 이상 섭취하면 안 되는 영양제 정리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오랫동안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영양제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다뤄본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최신화해서 최신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영양제라는 거, 보충제라는 거는 대단히 안전합니다. 유산균, 피크노제놀, 오메가3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영양제들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오랫동안 섭취가 가능한 것들인데 그 중에 일부는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저장해 두시고 지금 드시는 영양제랑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 근거 수준 높은 거 순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르시니아입니다.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 전환되는 걸 막는, 그러니까 체지방을 감소시켜주는 다이어트 보충제로 많이 활용되는데 최근에 식약처에서 간독성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다이소에서 가르시니아 한 달분 5,000원짜리 사서 섭취하다 보니까 간독성으로 응급실 가는 게 많이 보고되면서 제품 회수가 됐을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됐던 사안입니다. 가르시니아 영양제는 간독성 거의 1등에 해당되는 간독성을 대놓고 유발하는 보충제입니다.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가르시니아 드시는 분들은 한 달 이하로 드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맥스 3달 이하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가르시니아 보충제에다가 복합적으로 섞는 걸 막겠다라는 공문을 내릴 정도로 가르시니아는 상당히 부작용이 빈번한 그런 보충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리독신, 비타민 B6 50ml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3개월 이하로 드셔야 됩니다. 최근에 식약처에서 상한 섭취량을 100에서 50으로 낮췄습니다. 유럽에서 100에서 50으로 낮췄거든요. 따라간 거고, 보통 하루 섭취량 200ml 이상일 때 부작용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그 안전력과 2분의 1을 해가지고 100 이하를 안전하게 봤는데 요즘에 신경독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기고 보니까 이 피리독신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EU에서는 하루 상한 섭취량을 50 이하 섭취해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100짜리가 있거든요. 고용량 제품이 빈번하기 때문에 용량 꼭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 아르기닌 이런 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B6 용량이 50이 초과되나 체크하시고, B6가 50 초과되는 걸 3에서 6개월 이상 드셨을 때 신경독성이 발생되고요. 손발이 저리거나 아프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서 피리독신이 대사가 되면서 활성형 성분과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활성형 피리독살 포스페이트가 같은 성분을 드시는 건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비활성의 비타민 B6를 섭취했을 때, 피리독신, 염산염 이런 걸 섭취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연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아연이 보통 구리결핍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을 보통 한 30ml, 최대한 50ml 정도를 3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구리결핍으로 인한 적혈구 수치 감소, 신경독성의 이슈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남성 건강, 특히 정자량을 늘리거나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피부를 위해서 고용량을 섭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만 단기요법을 드시고 2주에서 4주 정도, 최대 3개월 이하만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베르베린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베르베린은 안전합니다. 대단히 안전한데 흡수율 높은 파이토존 베르베린, 베르베비스 그런 원료는 장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일반 베르베린은 안 맞는 분들에 한해서 장에 있는 유익균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베르베린 섭취하고 배가 아프거나 장 트러블이 생긴 경험이 있는 분들은 3개월 이하로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그런 게 아니면 꾸준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 체크해보시고 배가 좀 가스가 차고 이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베르베린을 3개월 정도 섭취하고 잠시 쉬어주는 여유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장내에 안 좋은 균도 죽이지만 유익균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는 홍국 추출물이 있습니다. 누르곰팡이가 입혀있는 빨간 쌀이죠. 여기서 추출한 성분이 모나콜린 K라는 고지혈증 성분과 같은 성분입니다. 요거는 고지혈증 약이 약한 버전이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안전한 축에 속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고지혈증 약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거의 1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의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이 홍국이라는 거는 고지혈증 약의 대체제로 활용되는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먹을 가치는 없는 것이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하만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 먹고 나서 끊는 게 중요합니다. 끊게 되면 다시 또 회복되거든요.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몸무게를 정상 체중으로 낮추는 그런 작업을 같이 하면서 3에서 6개월만 홍국을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용량이 아무리 낮더라도
그리고 과민 반응하시는 분들에게는 근육통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간 수치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비오틴 고함량 제품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한 4, 5년 전부터 비오틴을 최소 1000 마이크로그램, 많게는 5000 마이크로그램씩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상한 섭취량이 없기 때문에 더 들어간 것도 있어요. 해외 직구는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보통 권장 섭취량이 10에서 20 이 정도 먹는데 100배, 500배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이러한 고용량 비오틴이 생각보다 많은 제품들에 들어가 있어요. 특히 모발 제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탈모 예방, 피부 건강, 손발톱 깨짐 예방 이런 데 활용되는데 이 비오틴을 고용량을 먹게 되면은 판토텐산이라는 비타민 B5와 흡수 경쟁을 하게 되고 오랫동안 비오틴 고함량을 먹게 되면은 판토텐산이 결핍되면서 이로 인해서 피부염, 여드름, 피부가 각질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오틴은 고함량을 드시게 되면은 판토텐산을 따로 챙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만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비타민 B3, 나이아신 고용량 섭취할 때입니다. 나이아신은 보통 뭐 10mg, 5mg 이 정도가 권장 섭취량인데 고지혈증 치료 목적으로, 피부 목적으로, 항노화 이런 쪽, 암 예방 이런 목적으로 나이아신을 1000ml, 2000ml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간독성이 대놓고 발생됩니다. 가르시니아와 더불어서 간독성 1등이거든요. 그래서 나이아신의 고용량은 단기간만 섭취를 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근데 이제 뭐 항암 영양제로 리틀 약사님이 말씀하시는 니코틴산 아미드는 좀 다른 문제이고요. 니코틴산 아미드는 이러한 부작용이 거의 없고 나이아신을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녹차 추출물 중에서 EGCG,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카테킨의 활성형 성분을 400ml 이상을 드시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달 이하만, 최대 3개월 이하만 드시는 걸 권장드리는데 그것도 피부 목적, 간 해독 목적, 고지혈증 개선 목적,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항노화 목적으로 EGCG를 섭취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카테킨 제품 녹차 추출물은 식약처 법 때문에 이만큼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해외 직구 제품은 400 이상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우푸드 제품도 있고 흔하게 섭취하는데 EGCG와 같은 경우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400을 경계로, 보수적으로는 300을 경계로 간 수치가 떨어져요. 밑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항산화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 지방간 개선, 항노화, 피부염, 체지방 감소까지 되게 이점이 많아요. 근데 400을 초과할 때부터 급속도로 간에 부담을 줍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0을 초과하는 EGCG를 섭취하는 경우는 한 달 이하만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아르기닌 고용량, 대략적으로 한 3000ml 이상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르기닌을 이렇게 오래 섭취하는 경우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없을 건데요. 보통 에너지 부스터 목적으로 많이 섭취하죠. 근육합성 촉진, 혈행 개선, 남자의 힘, 피로 회복에, 간 해독에 필요한 게 아르기닌인데요. 보통 5000, 6000, 7000짜리 제품도 있거든요. 한 번 섭취하는데 그런 걸 섭취하게 되면 라이신과 흡수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면역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부족해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가 되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포진이 올라오고 수포가 올라오면서 피부염도 생기고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기닌은 이렇게 3000 이상의 고용량을 섭취할 때는 한두 달 먹고 끊거나 또는 라이신을 따로 섭취하거나 라이신이 들어가 있는 아르기닌을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칼슘 고용량 단독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칼슘은 병원 처방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탄산칼슘과 같은 나쁜 칼슘이. 그리고 보충제로 가끔 있어요. 사드시는 분들이 뼈에 좋다고 해서. 칼슘만 먹으면 안 돼요. 칼슘만 3에서 6개월 먹게 되면은 석회화가 될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칼슘은 이온화가 돼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겠죠. 그게 뼈로 가고 필요한 대로 가야 되는데 칼슘만 먹게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비타민 D와 비타민 K2, 마그네슘이 필요하거든요. 이 칼슘 대사가 진행될 때 특히 비타민 K2가 MGP라는 단백질과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에 작용돼서 칼슘이 혈관에 축적되지 않고 뼈로 필요한 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부족해요. 마그네슘, 비타민 D3, K2가 부족하기 때문에 칼슘만 드시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여성분들의 유방 석회화, 남성분들의 전립선 석회화, 방광 석회화, 어깨 석회화 이런 말도 안 되는 석회화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슘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고 굳이 하신다면은 3에서 6개월 이하로 하시고 꼭 비타민 K2, 마그네슘을 같이 챙겨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약들약. 자, 오늘은 3개월 이상 이렇게 한정을 지었지만 3개월도 좀 찜찜한데 오랫동안 섭취하면 안 되는 보충제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뭐 허브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다이어트 보충제, 종합 비타민인데 뭐 여러 가지 듬뿍 들어가 있는 거, 지용성 비타민, 메가도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특징적인 것들만 뽑아봤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하시고 있는 것들만 골라봤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그 외에 관계없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문의 주시고요.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면
필요하시면 밴드나 친환약사 어플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 못한 또 다양한 얘기는 멤버십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